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주영센터장입니다. 오늘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딱 증시가 지난주 수요일 제가 유튜브 방송을 찍었었던 딱 일주일 전과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하고요. 좀 더해졌더라면 거기에서 지수 분위기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더 후퇴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사실상 지수 추종 관련주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악화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 하루였고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뭐 반도체 업종이야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2월 들어서 핫하게 좀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세를 추종하면서 움직였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역시도 분위기가 다시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그 외에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 성격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시장의 주도주격 흐름을 보였었던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마저도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양상이고 전반적으로 확실히 보이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두 지수 간의 갭매우기 성격의 그림이 이번 2월, 1월 중순 이후로 상당히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나타났었던 코스피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도 근데 이번에는 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코스닥이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누가 뭐라 해도 양극재 업종의 역할이 상당히 컸죠. 오늘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참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순식간에 두 배가 오른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큰 종목이 불과 한 달 만에 두 배 타이틀을 만들어냈고 실적 시즌 모멘텀을 받고 나서부터 역대급 시세가 나온 상태고요. 사실상 지난주 역시도 엄청난 과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또 한 번 시세를 발생을 시켰죠. 주 초에. 이번 주는 에코프로가 좀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에코프로 BM으로 탄력도가 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 성격의 수급들은 에코프로 BM으로 넘어온 상태고 시가총액 최상위단의 기업들 내에서 순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분위기가 이제는 금양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배터리 관련 기업들 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역할을 한 종목이었죠.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개의 세력이 지금 다 가담해서 약간은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 성격도 상당히 짙고요. 변동성 역시도 단기간의 변동성 역시도 엄청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이미 대시세가 나오기 전 흐름들을 추적을 해보면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세 번째 파동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월 들어서 또 한 번 다시 4차 파동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하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들 하죠. 4차 파동이면. 결국 업종 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던 금양이 이렇게 또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관련해서 과거에 금양이 움직임이 있었던 그 시기 때 재료 기반으로 올라왔었던 배터리 관련 업종들이 다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는 바로 이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짙은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먼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뭐 아실 거예요.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보여드렸었던 금양이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이 만들어졌었던 시기, 금양이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그러니까 3차 파동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작년 11월 이때였죠. 돌아가서 이수화학의 차트 패턴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비슷한 시기에 시세 발생 이력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금양의 두 번째 파동 역시 보여주던 시기는 9월 때였고요. 이수학으로 넘어와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탄력도를 보였었던 시기, 이수학의 가장 큰 탄력이 나왔었던 시기는 마찬가지로 9월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비슷한 그림의 종목들인데 델타 값이 약간 이수학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하락 쪽으로 더 크게 잡혔고요. 아무래도 금양이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지되는 수급 주체가 더 머물러 있었던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반면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중간중간 투매가 나온 이력들이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수급 공백이 꽤나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물적 분할은 아니었고 이제는 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신설법인이 5월 말에 상장이 되니까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세력들이 좀 이용해 볼 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인적이니까요, 또 분할 자체가. 그리고 또 여전히 전고체 관련한 기술력은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오히려 단기간에 좀 급반등을 시도하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고요. 이 정도 규모라면 평균 거래 대금 역시도 충분한 종목이고요.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은 이미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상태였고, 거기다가 금양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약간 이수학을 항상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금양이 좀 과열됐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지없이 수급들이 이수화학 쪽으로 단기 수급이 충분히 좀 넘어올 수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매수 위치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지난 두 번의 파동이 만들어졌던 이 시기 때 단골 재료로 등장했었던 그러니까 미래 배터리로 평가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의 원료, 즉 황화 리튬,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이수화학 쪽에서 공급이 발생되기 시작한다면 이수화학은 완전히 기업 전반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룹 전반으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정말 길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금양보다 훨씬 더 큰 재료이기도 하고 정말 밸류에이션에 빠르게 즉각 반영될 수 있을 법한 재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다가 현재 전방 사업인 석유화학 부문까지도 뭐 실적이 돌아선 건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돌아서고 있죠, 지금.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1회성, 2회성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법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 공략주로 오늘 같은 날 좀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가 이후에 5%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한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흔들리기는 했지만 또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또 지지되는 수급들이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쏠림을 이용한 매매에 순응하는 전략들이 확률이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은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지금 같은 시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